밤이 되면 세상은 조용해집니다. 사람들의 말소리도, 차량의 소음도 모든 것이 잠잠해지고 그 속에서 비로소 우리 안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죠. 그건 바로 고독의 목소리입니다. 고독은 어떤 감정보다 깊고 때로는 불편하며 그러나 가장 정직하게 나를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고독을 경험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아무도 연락하지 않는 날들 속에서, 혹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마음이 멀어질 때, 그때 삶은 우리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너는 너 자신을 알고 있느냐고. 사르트르는 말했죠. 타인은 지옥이다. 하지만 그는 그 말 뒤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고독 속에서만 우리는 진짜 나를 볼 수 있다. 우리는 늘 무언가에 소속되고 싶어 합니다. 가족, 친구, 직장, 공동체, 소속됨은 우리를 따뜻하게 하지만 때로는 진짜 나의 목소리를 가리기도 하죠. 고독은 그것을 벗겨냅니다. 관계에서 벗어난 나, 이름도 역할도 없는 나, 그 상태에서 비로소 삶의 본질을 마주하게 됩니다. 밤의 고요함 속에서 떠오르는 기억들, 그건 후회일 수도, 그리움일 수도, 혹은 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고독은 그런 모든 조각을 들여다보는 거울이에요. 그리고 그 거울을 통해 우리는 철학자처럼 묻기 시작하죠. 나는 왜 이 길을 걷고 있는가?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원하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질문들이 바로 철학의 시작입니다. 고독은 책을 읽게 만들고 글을 쓰게 하며 사색하게 하고 기억을 정리하게 하죠. 고독은 결국 삶을 사유하게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고독은 위대한 정신의 운명이다. 그는 누구보다도 깊은 내면 속에서 사유했고 그 결과 수많은 철학적 통찰을 세상에 남겼습니다. 고독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혼자일 때 가장 창조적이고 가장 순수해지며 가장 진실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고독은 때로 아픕니다. 외로움과 혼동되기도 하고 마치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두려움을 주기도 하죠. 하지만 외로움은 결핍이고 고독은 충만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갈구하지만 고독은 내면의 나를 마주하려 합니다. 밤에 고독이 찾아올 때 우리는 도망치기보다 그 고독과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처럼요. 그건 마치 우주의 어둠 속에서 단 하나의 별을 바라보는 감각과도 같습니다. 어둡기에 별은 더욱 빛나고 고요하기에 내 마음속 목소리는 더 선명하게 들리죠. 삶은 소란 속에선 들리지 않던 질문을 고요함 속에서 속삭입니다. 그 질문들은 처음엔 익숙하지 않지만 하나씩 꺼내보고 마주하다 보면 그건 결국 나 자신과의 깊은 대화가 되어줍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죠. 인생은 관계 속에서 완성된다고. 하지만 나는 조심스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고독 속에서 그 의미가 시작된다고. 고독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도 삶이 왜 아름다운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고독은 철학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그 문을 열고 나아가는 사람은 비로소 진짜 삶의 깊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참 오래도록 행복을 찾는 여행을 해왔습니다. 어릴 때는 장난감 속에, 청소년기엔 사랑이나 인기 속에, 어른이 되어서는 돈이나 성공, 가족의 미소 속에서 행복이란 것을 찾아 헤매곤 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 행복이란 건 무언가를 얻었을 때보다 무언가가 사라졌을 때에 더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행복은 얻는 것이 아니라 비워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복잡한 생각이 사라질 때, 불안이 조용히 가라앉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을 때,
그리고 무엇보다 나라는 이름이 가벼워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렇게 속삭일 수 있어요. 아, 지금 내가 조금 행복한 것 같아. 삶은 소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뉴스의 자극적인 기사, SNS 속 타인의 삶, 과거의 후회, 미래의 불안, 지금 이 순간조차도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하는 정신없는 정보의 파도 속에 우리는 떠밀려 다닙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있죠. 행복은 원래 조용한 것이라는 진실을. 행복은 어떤 커다란 함성 속에 오지 않습니다. 그건 잔잔한 물가에 피어난 작은 연꽃처럼 정적 속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장자의 말처럼 진정한 기쁨은 물이 그치고 마음이 가라앉을 때 찾아온다. 행복은 어떤 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마음속의 먼지가 가라앉은 평온한 순간에 깃드는 겁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아침, 바람이 느껴지는 저녁 산책길, 누군가가 보내온 짧은 문자 하나, 그런 사소한 순간에 행복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끊임없이 얻으려는 노력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을 허락하는 용기입니다. 소음을 끄고 혼자 있는 시간을 허락하고 세상이 기대하는 나를 잠시 내려놓을 때 그 빈틈에서 행복은 스며듭니다. 행복은 잡는 것이 아니라 머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 애씁니다. 하지만 행복은 결국 적게 가짐으로써 깊어지는 감각입니다. 한 조각의 평화, 한 순간의 고요, 그 모든 것들이 모여 우리 삶에 진짜 부과됩니다. 죽음은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정거장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 정거장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삶이 정말 깊어지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놀랍게도 그건 바로 우리가 죽음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순간입니다. 죽음은 삶의 반대가 아닙니다. 죽음은 삶의 일부이며 오히려 삶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거울입니다. 모든 것은 끝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비로소 아름다워집니다. 만약 우리가 영원히 산다면 오늘의 이 순간은 무가치해질지도 모릅니다. 언제든 할 수 있는 일에 절박함은 없고 그 어떤 감정도 진지해지지 않겠죠. 하지만 죽음이 있다는 사실은 지금 이 순간을 귀중하게 만듭니다. 지금 이 대화, 지금 이 숨결, 지금 이 사랑이 유일무이한 것으로 느껴지게 하죠. 토마스 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이 없다면 삶은 도덕도 감정도 없는 공허한 무대에 불과할 것이다. 삶이 의미를 갖는 건 그 끝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자들은 말하죠. 죽음을 명상하라. 그건 슬퍼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죽음이 무섭기만 한 건 아닙니다. 죽음은 때로 삶의 방향을 정리해주는 나침반입니다. 지금 하는 일이 진짜 의미 있는가?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진심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내가 미루고 있는 꿈은 무엇인가? 죽음을 떠올릴 때 우리는 삶의 본질을 묻게 됩니다.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산다. 하지만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다. 죽음을 기억하면 쓸데없는 자존심을 버릴 수 있습니다. 사소한 다툼을 내려놓을 수 있고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다시 이해할 수 있으며 미뤄왔던 사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삶이 깊어지는 순간은 삶이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단 한 번 이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그걸 깨달은 사람만이 하루하루를 진심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말을 하며 삽니다. 말하지 않으면 오해받을까 두렵고 말을 해야 사랑받는다고 느끼죠.
하지만 진실은 종종 말이 멈춘 순간 침묵 속에서 태어납니다. 어떤 눈빛은 100마디 말보다 강렬하고 어떤 침묵은 수많은 언어보다 더 정확하게 진심을 전달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말이 없을 때 마음의 진동을 더 선명하게 느낍니다. 어느 날 한 노승이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질문은 침묵으로만 답할 수 있다. 왜 그럴까요? 삶의 가장 본질적인 것들은 언어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 슬픔, 아름다움, 고요, 용서, 이 모든 것들은 말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느낄 뿐이죠. 철학자 라오츠는 말했습니다. 도다오는 말할 수 있는 순간 더 이상 도가 아니다. 이건 단순한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삶의 진실은 설명되는 순간 그 깊이를 잃어버립니다. 침묵은 그 진실을 지키는 마지막 문지기입니다. 말은 세상을 명확히 하지만 침묵은 세상을 깊게 만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이해하려 할 때 어쩌면 필요한 건 위로의 말이 아니라 함께 앉아 조용히 있어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침묵 속에서 울음은 더 크게 들리고 기억은 또렷해지고 나 자신도 다시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학생일까요? 부모일까요? 회사원일까요? 이름, 직업, 나이, 취향, 과거. 우리는 나를 설명할 수 있는 수많은 단어를 알고 있지만 그것이 나의 전부는 아닙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하지만 그는 이어 말했죠. 그것은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이 질문은 철학의 시작이자 삶을 관통하는 궁극의 의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진심으로 던진 사람은 삶을 깊이 이해하려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왜 기뻐하고, 왜 아파하며, 왜 특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를 알기 위해서 먼저 나 자신과의 대화가 필요하죠. 우리는 너무 자주 세상이 말하는 나를 살아갑니다. SNS 속 이미지, 타인의 기대, 비교 속에 만들어진 자아. 그러다 보면 문득 거울을 보고도 내가 낯설게 느껴지는 날이 옵니다. 진짜 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조용한 밤, 마음이 가라앉을 때 무언가가 속삭입니다. 지금 느끼는 이 마음이 그 누구도 모르는 진짜 너야. 자기를 아는 것은 자기를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부족한 점도, 상처도, 후회도 그 모두를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자아를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매일 밤 한 번씩 떠올려 보세요. 그건 답을 구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나와 계속해서 대화하기 위한 시작입니다. 우리가 묻는 한 삶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고 내면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이제 조금 나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감사합니다.